안녕하십니까. 미국본 박쌤입니다. 제 소리가 지금 잘 들리십니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소리는 들리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년도에 변화하는 파트 D 이 드러그 보험, 이 처방전 보험 내용은 어쩌면 처음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전 보험이 생긴 2000 년도 초 이후로 제일 많이 변화되는 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그 달라지는 것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메디케어 처방전 보험을 선택할 때 주의하고 확인해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같이 나눠 보도록 할게요. 너무 복잡한 파트 D 처방전 알자. 그리고 저와 제 미국 보험 수업을 미국 보험 박쌤을 통해 접해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미국 보험 박쌤 채널 운영하면서 메디케어와 미국 의료보험, 생명보험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하는 박쌤이고요. 저는 애리조나에서 거주하면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 그리고 메릴랜드 라이센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이 어려운 메디케어를 선택할 때 너무나 카더라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제대로 미국 의료보험을 쓰지 못하는 많은 한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2023년 3 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거의 4천 명의 구독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2023 년도에 제가 최고로 잘한 일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고 꾸준히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살면서 보람차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제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는 것으로 이번 2023 년을 잘 마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라이브 채널에 오셔서 수업 같이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파트 D 보험 가입 및 벌금, 좋은 처방전 플랜이란 무엇이고 처방전 보험은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지 어려운 처방전 보험 단계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어드밴티지 처방전 vs 처방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 끝나기 전에 question and answer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 파트 4개 중에 하나인 처방전 보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파트 D가 어떻게 디자인되었으며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법으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메디케어 파트 A나 B가 있는 경우 파트 D에 가입할 가입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파트 A나 파트 B를 가진 경우입니다. 여기서 제가 파트 A, B 둘 다 가입했을 때라는 말이 아니라 파트 A or and 파트 B라고 말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강조하냐면 메디케어 수혜자 중에 파트 A 혹은 파트 B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둘 다 커버리지가 없으니까 파트 D 보험, 이 약보험은 없어도 괜찮겠지, 나는 가입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겠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트 A 혹은 파트 B만 있는 분들도 만약 처방전 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파트 D Late Enrollment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파트 D는 처방전 약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처방전 보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파트 D 보험은 지금 말할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따로 처방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PDP 혹은 Standalone Pla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방법 한 가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메디케어 파트 C인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면 같이 무료로 따라오는 처방전 플랜에 가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예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65 세가 넘어서 메디케어 수혜 대상자는 맞으나 아직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20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로 이것을 creditable plan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랜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벌금을 걱정하거나 또는 꼭 가입을 파트 B 가입을 해야 한다. 혹은 이 드러그 플랜을 가입해야 한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고 계신 회사 건강보험에서 이미 약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우리 미국 보험 박사님 학생들이 전화가 옵니다. "나는 Federal Employee Plan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이 Federal Employee Plan도 이 credible 플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VA 플랜, 말하자면 군인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회사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처럼 이 약 부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이 파트 D 보험 벌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언제 많이 전화해서 물어보냐면 이 파트 B 이 의료보험 있잖아요. 그 페널티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또한 계속 일을 하시고 혹은 직장 보험을 은퇴했어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파트 B 가입을 연기하실 수도 있고 또한 연기하더라도 이 파트 B에 대한 벌금은 본인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플랜,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의료보험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더 이상 없기 시작한 이후부터 63일 내에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벌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예처럼 오리지널 파트 A나 혹은 B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리지널 파트 A나 혹은 B를 가지고 있었고 크레디터블 플랜에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파트 D 이 처방전 플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트 D 벌금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요. 이것은 가입되지 않았던 달만큼 매월 메디케어가 지정해 주는 평균 파트 D 보험료의 1%를 평생 내야 합니다. 2024년 평균 파트 D 플랜 가격이 48불로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 동안 이 파트 D 보험이 없었다면 1% 그러니까 48 불의 1%면 48 전이겠죠. 두 달이면 80 8 전인가요? 예, 80 센트 정도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더 내야 한다는 점,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예시로 10 개월 미납했을 경우는 결국은 48불 곱하기 10 개월 밀렸으니까 1% 이게 10% 겠죠? 그러니까 매월 4 불 80이 엑스트라로 평생 추징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많은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나는 약도 안 먹는데 뭐하러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냐.'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으셨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약을 정작 먹어야 할 때가 되어 처방전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벌금을 내게 됩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처방전 보험이 보험 값이 영원히 드는 보험도 있고 심지어는 40센트 정도로 가입 가능한 처방전 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보험료로 벌금을 내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자, 만약 파트 D 처방전 보험을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입해야 하는 경우 이 플랜들은 주로 사보험회사에서 메디케어로부터 승인받은 처방전 보험을 가입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24년도는 최저 영원부터 최대 100불대까지 다양한 보험료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내가 매달 청구서를 받아서 이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소셜 오피스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에서 제하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파트 D 플랜이 전반적으로 어떤 플랜이 좋은 플랜이에요? 예를 들어 비싼 약값이 드는 약이거나 혹은 많은 처방전이 필요로 할 때 어떤 플랜이 제일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는 하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딱 잘라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이 약보험은 딱히 정해져서 이렇게 good, better, best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비싼 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게 심장약이라고 할게요. 이 A 플랜은 이 심장약을 130 불의 코페이를 내고 먹어야 하는 대신 한 달 보험료가 5 불이 드는 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B 플랜은 이 같은 약을 40 불의 코페이 상당히 저렴하죠. 아까 전에 플랜 A보다는. 코페이를 내고 처방약을 살 수는 있지만 이 플랜 보험료가 100 불이 드는 플랜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처음 A 같은 경우에는 약과 포함 보험료를 총 합치면 135 불이라는 비용이 들지만 이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코페이 더하기 보험료를 썼을 때 140 불이 듭니다. 결국 플랜 B는 보험 자체로서는 코페이가 훨씬 더 적지만 플랜 보험료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실 비교해 보면 플랜 A가 더 적당하고 더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D 보험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내가 먹는 약, 처방전의 비용과 처방전 보험료를 합산해서 전반적인 파트 D 보험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medicare.gov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잠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dicare.gov 이제까지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자주 갔기 때문에 어떻게 가시는지는 아시죠? medicare.gov를 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가셔 보면 Find Health and Drug Plan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2024년도 플랜 제가 사는 지역에 오피스가 있는 집 코드를 85282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 보면 드러그 플랜 오늘은 파트 D 알아볼 거니까 거기에 체크업을 하시고 Find Plan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너의 그 약값 비용을 누가 도와주는 게 있니? 그래 가지고 질문하는 곳에 오늘은 I don't get help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아를 선택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 이거 드러그 플랜 비교할 때 약값, 약 어떤 처방전을 먹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드러그 플랜마다 비교해 볼 거야 라는 곳에 yes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들 드시는 약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값이 좋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합니다, 제가. 오케이. 상당히 많이 드시는 약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drug 하면은 보면은 어떤 도시지를 먹느냐. 그냥 40도시지가 가장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하고 이거 하나만 우선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약을 타니?"라는 거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메일링 오더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CVS도 있고 하네요. 이거 비교할 수 있으니까 "done." 하시면 가격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을 여기 보면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우 커스트 드러그랑 프리미엄 보험료를 합했을 때 가장 저렴한 거를 보여줘라고 했더니 여기 웰케어의 $0 플랜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지금 봤던 곳이 어디냐 어떤 파마시에 따라 좀 다르겠죠. 가격에 따라 지금 $60 정도 들 거야라는 플랜이고 여기 보면 먼틀리 프리미엄은 $9 90이 있지만 가격이 다른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로이스 드럭도 있고 혹은 먼틀리 프리미엄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한 플랜도 볼 수 있다라는 것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주로 메디케어 대상자가 저와 함께 상담할 때 제가 주로 비교해 보는 방법인데요. 이곳에서 플랜마다 별점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미 설명드려서 알겠지만 내가 복용하는 약을 커버하는지 그리고 그 약값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내게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플랜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파트 D 플랜이라고 생각하셔도 유효하겠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만약에 내가 더 비싼 약을 먹게 되면 처방전 보험이 교환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건강이라는 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서 매년 이맘때 그 annual enrollment period 그러니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동안에 내가 먹는 약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이 오래전부터 일한 메디케어 대상자가 한 달에 작년만 해도 한 $10 정도의 처방전 보험을 선택했고 올해부터는 이 영원의 처방전 보험을 가입하시고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복용하던 약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디케어 전문 브로커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까 보여드린 이 medicare.gov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옵션을 알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 annual enrollment period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어 바꾸기를 희망하시거나 혹은 내 옵션을 알고 싶다면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요. 이 파트 D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놈의 페이즈는 무슨 단계가 있다는데 무슨 도넛 홀이라는 게 있다는데 뭐 이렇게 도대체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메디케어 처방전은 주로 4가지 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따로 처방전을 가입을 하셨든 혹은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서 가입한 플랜에 따라 들어오는 처방전 보험이 있었든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덕터블 그리고 이니셜 커버리지 그리고 도넛 홀 혹은 커버리지 갭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캐타스트로픽 그러니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캐타스트로픽 단계입니다. 처음은 디덕터블 단계입니다. 이 디덕터블이란 대체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디덕터블은 뭐죠? 네, 주로 내가 보험 커버가 되기 전에 내야 하는 내 부담금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디덕터블 단계에서는 내가 100% 보험 회사와 약국과 이미 약속되어 있는 디스카운트 된 이 처방전 약값을 내고 약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로 Tier 1 혹은 Tier 2 그래서 지네릭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Tier 2까지 포함된 약은 사실은 디덕터블과는 무관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이 $0 코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Tier 1, 2 약 같은 경우에는 이 디덕터블과는 무관해서 특별히 부담액 없이 약을 받고
받고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보험회사와 약국 간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디스카운트 비용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보험회사마다 지정된 베네핏이 가장 많은 약국이 따로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약이라도 어느 약국에서 약을 받느냐에 따라 내가 지불하는 코페이 혹은 디덕터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면서 "어느 약국으로 보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보험이 제일 잘 적용되는 병원 약국 중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가깝게 쓸 수 있는 약국이 어디니?"라고 묻는 것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국, 집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단계가 이 이니셜 커버리지 기간인데, 이 기간은 정해 놓은 약값을 내게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티어 1, 2는 여기에 상관이 없고 티어 3 이상부터의 약값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티어 3의 약이 60 불의 코페이를 내고 처방약을 받는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도표를 제가 어떤 분이 자세히 만든 도표를 어디다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티어 1, 2는 디덕터블 적용 안 된다 얘기했고, 그럼 방금 말한 티어 3 약이 정해진 약국에서 디스카운트해서 내는 비용이 원래는 한 200불 정도 드는 약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덕터블이 500불이 있는 플랜을 가입을 하셨다면, 여기 보면 사실 2024 년도에는 545 불의 디덕터블을 가진 플랜들이 대체적으로 있는데, 계산하기 쉽게 제가 500 불의 플랜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500 불이 있는 플랜에 가입하셨다면 결국 이 티어 3 약을 결국은 한 2.5 개월까지는 100% 내 돈을 내고 약을 타고 디덕터블을 500 불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약은 60 불의 코페이를 내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몇 달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 개월 반 동안은 내가 비싼 가격으로 이 약을 타서 복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저렴하게 약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디덕터블까지는 내가 100% 내니까 조금 비싼 가격에 먹다가 디덕터블을 한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코페이를 내시고 약을 드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대상자들은 사실 이니셜 커버리지 안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12%의 메디케어가 지나면 이 커버리지 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이니셜 커버리지에서 더 이상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티어 3나 티어 4에 있는 코페이 있는 가격만 내시면 1년 내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드린 것처럼 12%의 메디케어 대상자들은 이니셜 커버리지 기간을 지나 노넛 홀, 아까 전에 얘기한 커버리지 갭 기간을 가기도 합니다. 매달 처방전을 받으러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이니셜 기간에 나는 코페이를 약국에 내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혜택으로 나를 대신해서 약값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약값과 보험회사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주는 약값의 총액이 2024 년도부터는 5,030불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도넛 홀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드시는 브랜드 네임 약이 원래 약값이 500불 드는 약인데, 아까 예로 든 60 불의 코페이로 복용하고 매달 지불했다고 할게요. 하지만 이 도넛 홀 단계에 들어서면 더 이상 코페이 60불이 아니라 이 복용하던 약값의 25%를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0 불의 25%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버리지 갭 기간 동안에는 500 불의 25%, 그러니까 이 약값을 복용하려면 나에게는 125
오불이 추징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약을 복용하시는데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이 약값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쩐 달은 60불을 내라 했다가 어떤 달은 125불을 내라 했다가 처음에는 막 200불씩 냈다가 이게 복잡합니다. 어떤 달에는 더 내고 덜 내고 그러더니 갑자기 너무 약값이 돈이 많이 내더라. 도대체 내가 먹는 약은 내가 맨날 먹는 약은 매달 똑같은데 이놈의 약국은 매달 다른 비용을 달라고 한다. "왜 내 보험은 이렇게 막무가내냐?" 하시는 분들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플랜, 보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약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렵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catastrophic 단계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나와 보험회사가 지불한 약값에 대한 지불한 총액이 2024년도부터는 8,000불이 넘어가면 생기는 단계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 부분에 도착하면 아까 전에 도넛 홀에서 페이했던 것처럼 25%가 아니라 5%의 약값을 원래는 내게 돼 있어요. 근데 2024년 곧 돌아오는 1월 1 일부터는 더 이상 이 5%의 약값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버리지 갭 기간에서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약 보험은 상당히 2024년도부터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학생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비용들이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커버리지 갭까지 비용을 지불했다면 내년 1월 1 일부터는 0 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덕터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 중에 이미 비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건강하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건강에 신경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건강은 나쁘기 전에 관리해야 해요. 내가 건강해야 내 삶의 질이 풍족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배우신 것처럼 재정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많이들 질문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떤 게 있까요? 오케이. 마지막 많이들 질문하시는 중에 하나가 "자 쌤, 어드밴티지 약 보험이랑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약 보험이랑 어떤 게 더 좋아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라는 질문의 답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이 두 플랜은 거의 비슷합니다. 디덕터블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니셜 커버리지며 도넛 홀이며 캐타스트로픽 단계이며 이 모든 4 단계가 있다는 것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연방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수혜자 1 명당 보험회사에게 지불되는 이 의료 지원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단 말은 보험회사에서 특정한 약값에 대한 큰 혜택을 주는 어드밴티지 플랜을 만들어서 그 약을 복용하시는 수혜자들에게 본인 플랜에 많이 가입하게 하려고 설계된 어드밴티지 플랜을 만약에 가입하게 되셨다면 내가 복용하는 처방약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드밴티지에 있는 처방전 보험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건 아니고요.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특정한 약값을 저렴하게 지불하는 보험이 있다면 그런 보험은 아무래도 나한테는 가장 좋은 보험이니까 어드밴티지 플랜에게 좋은 약 보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플랜이 더 좋습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하다 얻으면 또 하나를 잃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약 플랜이 좋다면 병원이나 의사 네트워크가 적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의사를 만나러 갈 때 들어가는 의사 보험 코페이가 더 높아진다거나 혹은 맥스 아웃 어 파켓 익스펜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맥시멈 파켓 익스펜스가
높아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 매년 어떤 플랜이 나에게 적합한지 비교해 보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와 같은 메디케어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시면 비교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결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연락하는 법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랑은 전화로 480-435-2811로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이메일 askinsurancegal@gmail.com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웹사이트 박쌤.net입니다. PARKSSAM .net에 방문하셔서 인포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상담 가능합니다. 제가 상담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애니멀 일로만 기간에는 매우 드물게 전화를 딱 했을 때 바로 전화를 받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문자 혹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가장 빠르게 저와 연결할 수 있는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파트 D에 대한 수업은 지금 이 부분 다 알아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메디케어 처방장 보험인 파트 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메디케어와 해외 장기 체류 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역이민을 생각하시거나 혹은 뭐 2-3년 동안 한국에 가서 '내가 좀 시간 은퇴도 했으니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주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요즘 공부하는 중인데요. 지금껏 공부한 점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바쁜 기간, 일로먼 기간 그러니까 메디케어 시간도 끝나고 이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목요일에 나가던 정규 박쌤 수업으로 되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1월 말까지는 같이 이렇게 월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고 2 월부터는 정규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월요일에 더 건강하게 약 많이 복용하시지 않고 다시 이 시간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저는 갈게요. 안녕.